일이 바쁘다거나 하는 이유로 병원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렴은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어도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내과의 민주원 과장입니다. 폐렴은 흔히 폐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보통 감기랑 거의 비슷한 증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렴은 흔히 감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감기 처음 걸렸을 적에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몇 주 동안 낫지 않고 그러면 폐렴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일 정도 열이 계속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폐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폐렴은 흔히 폐렴의 원인은 흔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기의 원인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벼운 감기와 같은 질환에서 무거운 폐렴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환자 본인에 가진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폐렴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렴은 흔히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CT를 찍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증 폐렴의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같은 정밀 검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폐렴은 흔히 폐렴의 치료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구의 항생제든지 주사 항생제든지 어떤 형태로도 항생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은 흔히 열이 한 3일 이상 난다거나 감기가 몇 주 동안 낫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경구 항생제를 쓰는 분들 중에서도 입원을 고사하시고 경구 항생제로만 치료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많은 수에서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될 때 원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폐렴을 안 앓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폐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 폐렴을 꼭 입원해야 하나요? 관련된 부분입니다. 폐렴의 치료는 매우 간단한 폐렴부터 매우 복잡한 폐렴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젊은 사람에서의 가벼운 폐렴 같은 경우 경구 항생제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외래를 통해 치료를 하는 반면,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구 항생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해보고 몸 상태가 썩 호전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에 다시 오셔서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입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경구 항생제로도 고칠 수 있는 폐렴, 또는 이제 가벼운 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폐렴이 중환자실에서 2달씩 입원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렴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부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그게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감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옮는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랑 폐렴이랑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만 가지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일반 다른 여타의 폐렴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서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